제가 장난감이라고는 카메라밖에 없어가지고 카메라랑 자전거죠. 오늘도 자전거 이제 시즌 와갖고 만지다가 손에 막 이렇게 기름이 묻었는데 이 때가 아닙니다. 기름때 벗겨낸다고 열심히 씻긴 했는데 제대로 씻겨지진 않았어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이유 알 것도 같아요. 이 캠프 스냅 리뷰가 엄청나게 뭐 그나마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최근에 요것도 한 개 샀어요. 요것도 한 개 샀고 또 요거 추자오죠. 앞전에 한번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 자 요것도 한 개를 또 샀고요. 사각형의 어떤 카메라들을 좋아하는데 자 캠프 스냅 앞전에 리뷰 한번 했었죠. 꽤 잘 사용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3 버전이고요. 캠프 스냅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105 버전이고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사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고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103 이후에 103B 버전도 나왔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걔네가 뭐 A를 붙여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103A 버전이 될 거고 103B 버전부터는 그 캠프 스냅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필터를 설정해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기본 필터 세 가지 레트로, 스탠다드하고 블랙 앤 화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103 버전이고 이걸 쓰다 보면 뭐 이따가 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좀 한계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필터를 쓸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가격으로 좀 더 싼 거 이거 빨간색 장식용. 자 요거하고 요놈하고 다른 점은 얘는 밑에 저기 없습니다.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대로 마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거 중앙 눌림 이 버튼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뭐 되게 초창기 버전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없앴어요. 지금은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포커스 버튼 자체는 사라졌고 특히 제가 이거 최신 버전인데도 최신 버전에는 이 포커스가 작동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진기들을 뭐 되게 많아요. 지금 막 5만 사진기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가지고 놀던 사진기들.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하려는 게 요놈입니다. 자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나서 뭐 중국에서 카피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이고 디자인도 이제 제 뭐 호불호죠. 제 취향에 맞는 그 디자인으로 나온 요 제품 위나잇이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박스를 보면 브랜드명이나 이런 걸 홍보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알리발 레트로 스크린리스 카메라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면 자, 뭐 굳이 비교 아니게 비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저 같으면 지금 이거 캠프 스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쪽을 지금 잘라냈거든요. 잘라내서 4% 좀 갈아냈고요. 왜냐면 이렇게 가벼운 카메라가 굳이 넥밴드를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이라 저는 한쪽에만 이렇게 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스트랩을 달아놓은 상태고 요 놈은 기본적으로 깔끔합니다. 측면도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데카를 막 붙이긴 했지만 여기에 딱 하나 이렇게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이제 홈이 있고요. 그리고 예 뷰파인더 있고
라이트 있고요. 전면부.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거 나중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이쪽을 잡거든요. 근데 요쪽 그립부가 너무 짧고 요게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쪽으로 쏠린 디자인. 그리고 뷰파인더도 이 렌즈에서 약간 측면으로 한 거. 이게 원거리에 있는 걸 찍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까이 뭐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한 1.5m, 2m 사이에 있는 것도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뷰파인더를 보고 프레이밍을 해도 각도라든지 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뭐 외국 유튜버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고 저도 이제 그걸 영상을 보기 전에 아 이거 계속 프레이밍 하는데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DSLR 마냥 내가 보는 거를 뷰파인더를 통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하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신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딱 중앙에 맞죠. 예. 여기 있고 여기. 그리고 뭐 라이트는 아마 요 캠프 스냅도 라이트를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라이트가 이쪽이 훨씬 밝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밝기 때문에 좀 렌즈에 가까이 있어도 되고 이 라이트가 밝은 경우에 렌즈에 이제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렌즈에 너무 가까우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요건 지금 진짜 가죽으로 이렇게 그립부를 다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뭐가 남죠. 처음에 요거를 살 때도 저는 요 부분이 약간 저기 PU 레더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뭐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바꾼 이유가 그 원래 그립부가 막 떨어져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완전히 바꾸면서 조금 좋은 재질로 그냥 붙여버린 거고요.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만듦새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 여기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래서 충격이 가면 좀 뭐 어떻게 크랙이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거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 대신에 요게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막 저기 스크래치 같은 게 너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새 제품을 산 게 맞나 이런데 보시면 긁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긁은 게 아닙니다. 원래 왔을 때부터 이랬고요. 제가 막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지 뭐 크게 뭐 어디 막 던지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막 보면 중간중간 막 찍힌 것도 있고 막 희한해요. 이런. 근데 제가 이런 데 좀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데 막 다 기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진만 잘 나오면 되지. 자, 큰 차이라고 스펙상으로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은 막 거기 보면은 뭐 포컬 랭스라든지 뭐 조리개 값이라든지 막 일반 정상적인 카메라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자 후지를 예를 들면 이걸로 찍으면 모델명도 나오고 어떤 조리개에 어떤 뭐에 수동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들이 싹 나오는데 뭐 셔터 스피드까지. 근데 요거는 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정보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막 있고 해가지고. 근데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28mm 화각에 얘가 좀 더 밝아요. 그 야간에 제가 저조도 상황에서 찍으면 이거는 뭐 2.2?
F값이 2.2, 막 2.0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2.0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2까지 나온 건 확인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밝은 게 2.8, 가장 빠른 F값이 2.8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찍으면서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사진을 찍는데도 얘가 더 흔들린 사진이 더 많고요. 낮에 찍건 뭐 밤에 찍건. 그래서 얘가 좀 더 어두운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센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3.2분의 1인치. 예. 그래서 휴대폰 하고 똑같은 사이즈거나 지금 최신 휴대폰보다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막 뭐라 해야지? 크롭 비율로 보통 크롭 비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 자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크기 보이시죠? 자 이거 보여드렸고요. 자 같은 경우에는 APS-C 크기 보여드렸죠. 자 크롭 배율로 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프레임의 75%, 이거는 풀프레임의 50%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센서의 면적으로 비교하면은 한 사이즈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이거는 4배 차이까지 날 거고요. 이건 한 3배. 센서의 면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지금 방금 보여줬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마이크로 포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 놈은 크롭 비율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지금 표를 보고 있진 않지만 한 10배,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뭐 APS-C가 됐건 마이크로 포서드가 됐건,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은 뭐 2배입니다. 그러니까 20 몇 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그 센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이 피놀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어떤 결과물을 막 되게 막 디테일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런 컨셉으로 어차피 사용하실 거면 이런 거 안 사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도 지금 2개나 가지고 있고, 다른 요런 막 재미삼아 보면 실제로 요 놈은 더 작습니다. 요 놈은 4분의 1인치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3.2분의 1이니까 얘는 훨씬 더 작죠. 예. 그래서 뭐 장식용으로는 참 이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닥에서 그 차메란가 뭔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소식이 있었죠. 걔도 4분의 1인치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사이즈의 센서를 사용한다. 근데 코닥은 물론 최근에 브랜드만 팔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제 헤리티지가 있고 하니까 엄청 작게 나오더라고요. 뭐 엄지손가락만하게 나올 거야. 한 요 정도 사이즈. 얘는 엄청 큰데 뭐 두께도 그렇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저는 궁금해서 한두 개를 사볼 예정이고, 실제로 결과물도 이거랑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카메라들에 저는 중국산 카메라들이 카메라 잘한다 생각하는데,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매니아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빠뜨리고 있다. 그게 뭔가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정말 제가 만들어서 팔라고 하면은 좀 감성을 좀 자극할 만한 어떤 걸 만들 자신이 있는데, 뭐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요건 지금 외관 비교는 다 했고요. 자, 뒷면도 보시면 이쪽도 액정 한 개 있고, 얘도 액정 한 개. 저기 라이트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저는 다 오프로 해놓고 필요할 때만 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뷰파인더. 근데 뒷면에 보시면 뷰파인더 구멍이 똑같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장단점이 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아마 이거 만약에 제가 영상 올린다면 초반부에 이 사진들을 쭉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싶어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뭐 하늘이 뭐 이쁜 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다 패스를 했고, 그래서 지금 찍어 놓은 게
제가 왔다 갔다 그냥 동네 다니면서 이거 가볍게 담배 피러 갈 때도 들고 갑니다. 워낙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고. 자, 요거는 방금 소개했다시피 알리에서 산 거고요. 똑같은 사이즈의 센서가 들어가고 이제 외관만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지금부터는 진짜 장단점이 되겠는데, 자, 요놈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쏠린 디자인이 약간은 좀 그렇다. 그리고 상단을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원버튼으로 전원이 온 되면 이렇게 파란 불이 켜지고요. 이렇게 뒤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배터리 잔량하고 이렇게 지금 총 얼마를 찍었는지 530장 찍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누르고 있다가 떼면 이제 꺼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그냥 파워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켜고 막 로딩되는 시간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버튼을 오래 안 누르고 있고 그냥 떼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처럼 계속 지그시 눌러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디자인 자체는 이쪽이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만듦새도 나쁘진 않고 조금 재질이 좀 더 요 플라스틱보다는 단단한 재질이라서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자, 이 앞부분도 뭐 워낙 가벼워서 그립은 뭐 그냥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약간 저기 손 쪽이 요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이 파여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죽을 씌워놔서 좀 손에 붙는 맛은 있는데 워낙 가벼운 거라 뭐 그립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자, 이것도 액정은 조금 더 괜찮은 편이다. 자, 이렇게 뭐 전원 버튼이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요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원 버튼으로 셔터, 전원, 온오프를 다 하던 버릇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위치도 비슷해요 지금 전원 버튼이. 그래서 제가 가끔 급하게 찍어야지 했는데, 자 굿바이 됐다. 저기 멋진 게 있다, 찍고 싶다. 자, 켰다. 그리고 또 이걸 그대로 눌러버려요. 셔터로 눌리는 소리는 나고, 실제로 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셔터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렸다, 뭐 그런 게 있고. 또 장점, 이거는 바로 이 버튼으로 필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크게 많은 필터가 필요하진 않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컬러하고 블랙 앤 화이트. 보통 이 모델로는 지금 레트로하고 블랙 앤 화이트를 썼는데 BMW.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게 좀 편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잔량이 항상 켜져 있다. 실제로 이건 사서 딱 한 번 충전했고 지금까지 충전 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배터리 풀이죠. 비슷해요 요놈하고. 요놈도 오래 가고. 왜냐면 다른데 전력 소비할 게 없으니까. 뭐 스크린도 없고 뭐 세팅할 것도 없고 리뷰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찍기만 하는 거라 둘 다 배터리는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거 지금 엄청 잘 들고 댕기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꼭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자,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셋 중에 한 개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나름 좋습니다. 뭐 1대1 비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뭐 괜찮아요. 화면 보면서 찍으시면 되죠. 근데 로딩 자체부터 지금 되게 느리죠. 자, 이렇게 보면서 찍었다 칩시다. 자, 일단은 이거는 소리가 납니다. 뭐 크게 나진 않지만 자, 소리가 나죠. 그리고 1대1 비율이라는 점 선호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화질 자체가 센서가 얘네보다 더 작아요. 더 작고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또 한 손 컨트롤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한 손으로 뭘 하기가 힘든 그거라 디자인이라 그냥 재미삼아 뭐 들고 다닐만 한데 뭐 크기도 작고 가방에 넣어놓고 다닐만 한데 뭐 그런 단점들 플러스 치명적인 게 이 중국 카피 제품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적어도 날짜 세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사진 찍으면 2024년도로 나옵니다. 날짜 세팅 자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날짜 세팅하는 거 그거 한 개 하겠다고 막 뭐 깔고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고 그냥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날짜 세팅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근데 유일하게 요 놈은 날짜 세팅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푸시고요. 예, 뭐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세팅하려고 하면 날짜 세팅, 시간 세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요거 지금 한번 볼까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60% 남았네. 거의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만 꽂아만 놓으면 절대로 이게 배터리가 방전될 일이 없어요. 제가 막 배터리 충전을 엄청 자주 하는 편도 아닌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끔 꼽아 놓는 거가 전부인데 뭐 날짜 시간 한 번도 틀어진 적 없고요. 왜냐면 이게 꺼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달? 한 달? 그대로 좀 충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자 얘랑은 지금 보시면 뒤에서 보면은 뷰파인더 크기가 똑같은데 전면에서 보시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라서 그런지 뭘 신경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는 28mm 화가 그대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찍으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뭐 끝부분이 뭐 더 나온다거나 잘린다거나 왜냐면 이거 뭐 저 포컬 랭스의 개념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니 그거까지 가면 너무 긴가?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눈의 위치가 실제로 이제 포컬 랭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렌즈가 28mm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 가까이 돼서 봤을 때 28mm인 거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뭐 35mm, 50mm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안경을 끼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굳이 코가 너무 높아갖고 여기에 대기가 힘들다거나 이게 튀어나온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코가 여기에 막 눌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막 빡시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요거는 어느 정도 좀 프레임이 뭐 10%뭐 20%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저 뷰파인더로 보고 프레이밍이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인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전혀 아니에요. 왜 전혀 아니냐면 지금 이 각도로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이게 28mm를 담을 수 있는 뷰파인더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냥 외장 뷰파인더를 봐도 자 이게 후지에 28mm, 21mm거든요. 자 어안처럼 돼 있죠.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35mm 뷰파인더를 봐도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예. 자 구멍에도 이 정도로 넓어지는데 얘는 그러니까 눈을 대는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바깥 부분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50mm, 50mm 정도의 이제 뷰파인더고, 그러니까 28mm 렌즈는 28mm고 요거는 50mm. 프레이밍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가능은 합니다. 눈으로 이제 프레임 하고 요거는 이제 중앙부에 어떤 내가 초점을 맞출 부분만 보겠다라면 감으로 찍을만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사진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더 넓게 보이면 보였지. 이제 주변부가 가려져 있고 이걸 찍는다면 정상적인 프레이밍 힘들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만약에 아무리 익숙해졌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라이트도 실제로 이제 요거에 비하면 좀 많이 작죠. 예, 그리고 뭔가 불투명한 유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라이트 성능도 얘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편해요. 뭐 파워도 쉽고 디자인도 뭐 깔끔하고 필터도 바로 바꿀 수 있고 뭐 한데,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손댈 게 없죠. 지금 다 플라스틱 덩어리라. 디자인 자체는 참 마음에 드는데 뭐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스트랩 홀더도 이 안쪽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중간에 불룩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도 뭐 그냥 막 쓴다. 저는 둘 다 지금 재밌게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쓰는 거고, 그나마 이제 프레이밍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약간 사진적인 재미는 이쪽이 더 있지 않냐. 그래서 자, 가격은 얘가 6만원 정도였고요. 6만 얼마 주고 제가 샀고요. 그리고 얘는 이거 7만원대네. 얘는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카드가 포함인데, 얘는 약간 저기 메모리 카드가 호환이 안 된 게 있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메모리 카드를 뭐 얼마 32기가 짜린가를 그냥 저기 옵션으로 해가지고 7,000원인가 8,000원 더 내가지고 한 7만원 조금 더 주고 샀고요. 이게 근데 뭐 그렇다. 요거 따로 사시려면은 아직도 10몇만원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저기 커스텀 필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카메라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뭐가 좀 더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105 버전이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굳이 센서의 크기로만 보면 얘네 둘이 추자오보다 낫다. 그리고 참 힘드네요. 뭐 한 개를 참 꼽기가 힘든데, 제가 이거를 막 카메라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고, 워낙 가벼우니까. 이거 뭐 저기 뭐 동네 그냥 저기 산책 다닐 때, 아니면 슈퍼 갈 때, 담배 피러 나갈 때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처지지 않는 무게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비슷해도 지금 이것도 이거 다 벗겨버리겠습니다. 다 벗기고, 자,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원체 뭐 실제 유리가 들어간 광학부들이고, 실제 안에 가득 뭔가 차 있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훨씬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정말 제대로 돼 있잖아요. 막 이것도 있고, 광학 성능이나 뭐 이런 거는 말할 게 없고요. 그냥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사이즈는 작은데 무겁기 때문에 제가 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주머니가 축 처지거나, 저 뭐 벨트 끼지 않는 막 고무줄 바지 입으면 바지 내려갑니다. 이렇게만 세팅, 이게 진짜 컴팩트한 세팅인데도. 그래서 요거 자주 들고 다니고 자주 씁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과물이 실제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이제 절대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법칙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수정을 잘 안 하거든요. 뭐가 됐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런 사진기로 찍었다 그러면 그냥 JPG로 찍고 그대로 그냥 그냥 휴대폰에 옮기던가 뭐 해갖고 사용을 하고. 근데 얘네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크롭을 하거나 뭘 하진 않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수정은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 수정 그 보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휴대폰을 지금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갤러리에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저기 수정 뭐 보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동 있거든요. 자동 필터 딱 그걸로만 변경을 합니다. 제가 요걸 어떻게 잘 쓸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흑백 필터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는 필터를 할 때 루트 폴더에 필터 그 파일 넣고 뭐 재부팅을 해서 뭐 어떻게 설정하는 방법인데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귀찮아요.
이것처럼 버튼으로 탁탁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서 흑백 필터를 한번 써봤다가 도저히 그냥 뭐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레트로로 지금 바꿔놨고요. 그래서 요 놈은 뭐 중간중간 흑백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크게 뭐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후보정을 좀 하니까 그나마 이제 콘트라스트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되게 플랫한 사진들만 나오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고 찍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결과물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찍는 거고 포커스 거리도 멀고 이제 그 픽스드 포컬 랭스에 저거는 아예 그 저 뭐야 조리개 값은 설정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약간 플랫한 게 나오는데 보정을 했더니 약간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명암부가 좀 차이가 좀 심하게 나면서 그나마 좀 중앙부 있는 부분이 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느낌으로 되더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수정, 필터 적용, 자동 필터 적용. 그래서 이 결과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얘랑 뭐 필터 실질적인 면적 차이가 막 20배가 난다, 막 25배가 난다 해도 실제 막 그렇게 막 그 면적이 그렇다는 거지. 사진 뭐 어차피 피사체 알아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디테일들이 큰 어떤 뭐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정도의 느낌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한 12만원 배송비 포함해갖고 뭐 13만원 12만원 좀 모르겠어요. 지금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105 버전 뭐 쓰실 분은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제가 막 말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지금 이거 본전을 뽑았냐 하면은 본전 뽑았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530장에 제가 몇 개 옮긴 파일들은 지우거든요. 중복되는 게 싫어가지고 나중에 옮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30장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얘도 지금 꽤 많이 찍었어요. 지금 얼마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다 지워져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 동영상 만들 거라고 모든 사진을 다 옮겨놓은 상황이라. 예. 그래서 얘도 좀 먼저 뽑았고 장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이 카메라들이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가격 대비에 지금 한 개로 고르라 그러면 얘 4분의 1인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닥에서 나오는 게 엄청 작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화질은 얘랑 똑같을 거예요. 화소가 얘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스펙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게 아마 4, 5만 원대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이런 거 뭐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왜냐면 코닥 걔는 날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로 찍고 난 다음에 그 갤러리를 옮기고 나서 수동으로 날짜 통일, 시간 통일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안 그러면은 막 완전 옛날로 내려가 있어갖고 최근에 찍은 것들 확인도 안 되고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은 없다. 얘는 그럴 일이 있다. 얘도 그럴 일이 있다. 중국 그 정도는 좀 해줍시다. 날짜 설정을 좀 해야죠. 근데 코닥은 약간 그래도 물론 라이센스 제품이긴 하겠지만 코닥 유명합니다. 자, 동영상 초반부에 제가 아마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고요. 어떻게 수정됐고 어떻게 찍혔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나쁘진 않아요. 큰 기대를 안 하고 찍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얘가 좀 더 이쁘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필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편하다. 근데 요거 뷰파인더가 실제 이제 프레이밍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저 화각이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커요. 10% 20%가 아닙니다. 30% 40%가 안 보여요. 이 뷰파인더로 실제 결과물에 나오는 거에 한 60%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막 뭐 평형이 안 맞는다던가 뭐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쓸만한 재미를 주고 뭐 시간, 날짜도 정확히 체크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강점이 있다. 대신에 이제 뭐 이코노믹스라고 하죠. 이게 너무 짧다. 그리고 이게 뒤틀려 있다. 그리고 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구조상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열에 한두 장은 이게 조금 끄트머리가 보입니다. 이 스트랩이. 근데 얘는 좀 하단으로 가 있어서 좀 덜 보여요. 근데 둘 다 이제 세로로 이렇게 찍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 재미삼아 찍기에는 둘 다 나쁘지 않다. 가격 대비 6, 7만원? 요거 나쁘지 않아요. 요거 10만원 미만으로 사면 딱 좋은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누가 99,000원에 올려놓은 거 봤거든요. 105 버전. 근데 살까 말까 하다가 저는 그거를 접고 그냥 요거랑 사실은 렌즈들 몇 개를 UFO 렌즈를 몇 개를 그러니까 팬케이크 렌즈죠. 예, 쿠키 렌즈라고도 하고 그래서 좀 주문을 했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뭘 이걸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영상부터 올리고 그거는 나중에 받고 나면 다른 컨텐츠로 쓸 거예요. 어차피 이 마운트 되는 어떤 다른 카메라들하고 매칭을 해서 써야 되는 거라 그거는 뭐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손 컨트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 렌즈가 두 손으로 써야 돼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얘는 예 보이시죠? 자 셔터도 누르면서 이걸로도 무한대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포커스 맞추는 게 까다롭지가 않아 가지고 뭐 다른 거 설정할 것도 없고 예, F값 조절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쓰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요건 하면 리뷰를 따로 올리든가 뭐 할게요. 제가 결과물이 많이 쌓이진 않아가지고 최근 날씨가 안 좋아서 어디 나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산 카메라들 뭐 좀 리뷰를 하고 싶긴 한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이제 좀 다른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쭉쭉 늘어났죠. 예, 쭉쭉 늘어났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서 말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른